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를 모시고 들어보는 탑건 이모저모 이야기 2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순필 교수님 모셨는데요. 사실은 그동안 독일군 덕후, 영국군 덕후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자기가 교수 생활 안 했으면 영화 감독이 됐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극장 좀 덜 가신 것 같긴 한데 덜 가긴 해도 왕년에 걸핏하면 극장을 가셔가지고 예. 대한민국에서 개봉하는 영화는 한 80% 이상 보시는 것 같던데. 코로나 전에는 평일에도 일주일에 보통 상영관을 보통 일주일에 4번 최소한 내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탑건 매버릭도 네. 우리보다 훨씬 빨리 보셨어요. 제가 사실은 인도네시아에 있었는데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 그런 특혜를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보니까 5월 25일 날 개봉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신났다 싶어서 그냥 바로 가서 봤습니다. 2번 보고 왔습니다. 한국에서 한 번 더 보시고. 예, 한 번 더 봤습니다. 3번 보신 거네요. 예, 3번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 이야기를 좀 주로 하는데 예. 일단은 영화 순서대로 일단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예. 근데 일단 총평 먼저 좀 해주시면. 예. 이거 여기는 주로 이제 밀덕들이 많이 보시겠지만은 저는 일단은 영화라서 탑건도 결국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반 관객들을 고려해 둔 작품이고요.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라는 측면에서 먼저 볼 때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편집도 그렇고요. 내용도 그렇고 실제로 거기 조종사들이나 거기 나오는 사람들의 대사를 봐도 굉장히 절제되고 현실에 근접한 내용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긴 시간을 들여서 굉장히 비용을 아끼지 않고 만든 그러한 영화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면 완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봤을 때도 당연히 밀떡으로도 보겠지만은 제가 3번까지 보면서 오히려 그렇습니다. 2번째 볼 때가 더 재밌었고요. 3번째 볼 때는 더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2번째, 3번째 보면은 이미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조금은 긴장감이라든지 신선감이 줄어들 것 같지만은 이게 잘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요. 2번째, 3번째, 4번째 보면서 안 보이던 게 계속 보일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총평을 드리자면은 작품성이나 그 내용 면에서 굉장히 잘 된 작품이다. 그래서 꼭 밀떡이 아니더라도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올해 가장 뛰어난 영화 그 10개 중에 반드시 하나로 꼽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유사 영화 전문가. 예, 라고 볼 때는 어쨌든 영화의 말하자면 영화의 자체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예. 영화로 볼 때도 상당히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영화 얘기를 좀 하게 되면 네네. 순서대로 하겠지만 제일 먼저 이런 말 제일 많이 나와요. 왜 F-35를 쓰지 않고 왜 수포원에서 썼느냐? 예.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전에 제가 참조한 것이 뭐냐 하면 당연히 이 주인공이 이 탑건 스쿨의 교관이기 때문에 매버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미국의 유명한 탑건 교관들의 얘기를 들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실 영화가 나오면서 제작한 유튜브들을 꾸준히 봤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사실은 전문가들이라서 그냥 근거에 없는 그러한 센세이셔널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확실히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장스러운 얘기 하지 않고요.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첫 번째로 얘기가 물론 그렇습니다. 왜 최신형 F-35를 내보내지 않았느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의외로 내가 영화를 많이 만들었어도 F-18을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왜냐? 거기 보면은 탑건 1편에 나왔던 전투기가 F-14잖아요. 복자형 전투기입니다. 기본적으로 탑건 줄거리를 이루는 것이 전우들 거기서 보면 이제 그 사고로 이제 뒤에 있던 그냥 부조종사라고 하면 안 되죠. 그 병기사관 하여튼 그 사고를 당해서 죽잖아요. 이 사람과의 어떤 우정이라든지 상처 이것이 사실은 줄거리잖아요. 간단히 말해서 이 영화는 전투기 조종사들 간의 그 인간애를 다루기 때문에 그 갈등을 다루기 때문에 단자형 전투기를 가지고서는 그러한 끈끈한 얘기를 만들 수 없을 거라는 거죠. 역시 복제형이 제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전에서는 어쨌든 이게 F-35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촬영 시기가 2019년이니까 그렇죠. 뭐 시기적으로 예. 뭐 안 좋았다는 얘기도 있겠지만 예, 뭐 이제 전격적으로 항모에 배치되기 이제 직전인 것도 있지만은 탑건 교관들의 대체적인 의견으로는 F-35를 사용하는 것이 예, F-18보다 그렇게 큰 우위를 점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 뭐 사전에 시나리오를 뭐 탑건에 보냈다는 그런 설도 있어요. 예, 그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16년도에 이 데이브 버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좀 독특하게 해병대 전투기 조종사 출신인데요. 이 사람이 그 조금 예외적인 인물이더라고요. 보니까 F-15, 16, 18, F-22, 그러니까 F-22까지도 다 조종해 본 조종사인데, 그리고 역시 본인도 탑건 스쿨 교관이었고요. 근데 이 사람한테 2016년에 영화사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지금 탑건 2를 각본을 만들고서 영화를 이제 촬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전문가로서 이 각본에 있는 얘기들을 감수를 해달라. 예, 전문가로. 그래서 자기가 그 각본을 직접 받아들고서 그 직접 현실성이 없거나 개연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이렇게 수정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본인의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데이비 버크가 만든 유튜브를 봤어요. 봤더니 의외로 각본이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친 후라서 그 개연성이 크게 떨어지는 면들은 이미 많이 없었고요. 자기가 이렇게 수정하거나 한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온 영화들이 뭐 그렇게 현실적인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자기는 실제로 영화 나온 걸 봤을 때 상당히 만족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영화 또 이제 하나 처음으로 들어가서 우리 네. 저 SR-72 다크스타? 예, 다크스타라고 그거 나오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진짜냐? 뭐 진짜는 아니죠 물론. 예, 진짜는 아니죠. 이게 대한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이게 사실은 록히드사에서 추진한 계획인데요. 그 원래는 이게 무인 항공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종사가 없는 것인데 요거를 이제 이런 계획을 듣고 나서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무인 조종 비행기면은 사실 재미가 없죠. 그 뭐 매버릭이 들어갈 여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살짝 이제 고친 거라고 합니다. 물론 이 영화적 재미 때문에 이제 조종사가 필요한 그 초고속 뭐 전투기가 될지 뭐 정찰기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스컹크웍이라고 하는 록히드에서 실제로 있었던 프로젝트를 살짝 가공해가지고 영화적 재미로 끼워 넣은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지금도 이게 남아 있나요? 지금은 없다고 그러죠. 일단은 없다고 보는데 이게 워낙 비밀스러운 계획이기 때문에 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뭐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얘기는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엔 우리 저 처음에 탐 크루즈가 복귀를 해서 이제 막 그 도그 파이팅 하잖아요. 그 조종 훈련. 이런 게 실제로 현실적이냐? 예. 또 이런 거. 이제 보면은 이 영화의 주축을 이루는 것이 그 이 탑건 스쿨을 나온 젊은 조종사들을 데리고 특수 작전을 위해서 이제 훈련을 시키잖아요. 뭐 3주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내용이 현실성이 있느냐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물론 이제 얘기하는 거는 탑건 교관들입니다. 영화적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사실 탑건 스쿨을 졸업한 조종사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지상 폭격 훈련이라든지 대지 공격 훈련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받게 돼 있다. 그래서 사실 그 영화에 나오는 이 조종사들이 받는 훈련들은 그렇게 특별하거나 예외적인 것들은 아니다. 이미 다 훈련을 받았을 것이고, 근데 단지 영화적인 재미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그 강조를 하거나 반복을 하는 것뿐이지, 뭐 거기 나오는 내용이 비현실적이라거나 그런 건 아니다. 하지만 조금은 쟤네들이 여기 와서 저걸 또 배우나? 뭐 이런 정도의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저희 탐 크루즈가 좀 매버릭이 압도적인 비행 기술을 보여주잖아요. 예. 과연 그 정도로 이렇게 뛰어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기교를 가질 수가 있냐? 그 교관들 말로는 매버릭이 사실은 그동안 진급을 안 하고 거기 보니까 뭐 이라크전이라든지 뭐 코소보라든지 뭐 하여튼 국지전 같은데 다 참여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교관들은 그 정도의 실전 경험이라면 그 정도의 차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다 인정을 하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작전 얘기로 들어가서 네네. 이제 이 가상적국 뭐 이란이라고 봐야죠, 그죠? 뭐 그렇게는 얘기는 하지만 뭐 상관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여기서 그렇게 예. 가상적국의 그 숨겨진 핵발전소, 네. 우라늄 농축 시설, 네. 이걸 공격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예. 뭐 이런 게 있네요. 뭐 교관들 얘기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물론 하면은 성공해야 되죠. 대신 이게 이제 실패할 경우에 외교적 파장이라든지 정책 파장이 되게 크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 작전 자체 내용이나 개연성을 봐가지고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근데 얘기했죠. 미국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예, 물론 그것도 있죠. 예, 근데 그런 요즘 많이 좀 소극적이 된 것 같던데 웬만하면 개입 안 하려고 그러고 예. 미국 사람 다 철수시키고 이러니까 예. 그래서 과연 이렇게 정말 저지를 수 있냐? 예, 뭐 이거 조금 약간 빗나간 얘기지만 뭐 러시아가 과연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갈 것이냐? 그 쳐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얼마든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억지는 아니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초저공 비행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뭐 대단한 비행 기술 같은데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근데 이건 역사가 조금 깊더라고요. 이 첫 번째로 그 교관들 얘기는 그 초저공 비행은 일반 전투기 조종사도 받는 거다. 그게 꼭 탑건 스쿨을 나온 학생들만 받는 것이 아니고 대지 공격 같은 거 할 때 당연히 레이더에 잡히지 않으려면 초공 비행해야지 이런 식의 반응이었고요. 사실 이거에 선례가 있습니다. 그 여기 밀떡들은 아시겠지만 2차 대전 중에 독일의 공업 지역에 있는 간단히 말하면 무기를 만드는 공장들을 부술려면 이 폭격해도 안 되니까 이 공장들이 돌아가려면 전기를 끊는 거죠. 근데 전기는 그 당시에 독일은 로르 지역은 수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공급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댐을 부숴버리자. 그래서 이 댐을 부수는 그 작전을 다룬 것이 그 댐버스터라는 1955년도에 나온 영화인데요. 여기 보면은 그 덩치가 큰 랭커스터 폭격기가 한두 대도 아니고 거의 17대에서 19대가 무려 지상에서 20m 이내의 고도로 날아가는 장면입니다. 바다 위를요. 되게 낮은 고도죠. 50년대에 그런 영화가 있어요. 예, 나왔습니다. 이게 그 해에 나온 모든 영화 중에서도 가장 작품성이 뛰어난 거로 그 5개로 꼽아라 그러면 들어갈 정도로 이미 그러니까 사실은 실전을 다룬 영화가 모든 영화 장르에서 굉장히 작품성이 높은 영화를 뽑힐 정도로 됐었다는 거죠. 55년도에. 근데 그 영화를 봐도요. 이 폭격기들이 이 랭커스 폭격기들 그 덩치 큰 애들이 바다 위를 아주 낮게 날아가는 게 보입니다. 그게 실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서 초저고도로 비행을 한다. 뭐 선례가 되게 많은 그 작전이라고. 훨씬 좋은 비행기로. 그렇죠. 예, 훨씬 좋죠. 뭐 GPS 되고 트래킹도 되고 레이더가 초고성능이고요. 당연히 그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가능한 수준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보면 왜 이렇게 다리 입구에 중간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러잖아요. 네네. 예. 그것도 그렇게 가능한 거죠. 그거는 조금 영화적인 재미라고 보겠죠. 예, 실제로 그런데 그런 다리가 있을 수 있느냐? 자, 그다음에 우리 그 2번의 기적이 필요하다. 네. 네. 그거도 이제 문제 삼는 분들이 좀 계셨나 봐요. 그래서 질문을 그 교관들이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그거 왜 한 번에 안 되냐? 더 고성능의 레이저도 폭탄 때리면 안 되냐? 그런데 그 교관들의 얘기는 상당히 의외로 현실적입니다. 그거 2번에 할 수도 충분히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거는 실패하면 안 되는 작전이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확인 사살과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확실히 그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2번의 공격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는 사실 그 더 고성능의 폭탄을 한 번 투하하는 거로 끝낼 것인지 2번을 할 것인지의 문제는 전략을 수립하고 훈련도 어느 정도 훈련도가 있는 조종사들이 있느냐의 그런 가능성에 따라서 이렇게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만이 답이다라는 거는 너무 조금 좁은 생각이다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어차피 2,000파운드 넘는 폭탄은 못 싣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떨어뜨리고 뭐 확인사살 한번 더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여기 우리 아이스맨. 네. 이 같은 동료 조종사였는데 네.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조종사가 이렇게까지 출세할 수 있냐? 네네. 뭐 이런 거. 예, 사실은 제가 본 그 비디오들은요 그런 측면을 더 많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이 전투기 조종이라든지 전투라든지 공중전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 인물 설정들이죠. 예.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야. 예. 그런데 의외로 흔쾌히 다들 그거 충분히 가능한 얘기야. 조종사 출신으로서 항공모함 함장 될 수 있고 제독 될 수 있어.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선례가 거의 미드웨이 전까지 2차 대전에도 그런 선례가 있고 그때는 뭐 탑건 스쿨은 없었지만 조종사 출신으로서 사실은 그 제독이나 함장 되는 사람들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또 뭐 지금이 21세기인데 당연히 가능하고 그 교관들 얘기들이 사실은 그런 실제 인물들이 한 두세 명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전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얘기라고 합니다. 예, 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 그다음에 우리 그 토마호크 발사 이야기. 네네. 예, 그 토마호크를 이제 미리 그럼 토마호크를 왜 저 목표물에 직접 쏘든가. 그렇죠. 예. 그걸로 뭐 미사일을 먼저 때려버리든가. 네. 근데 왜 하필 그래가지고선 뭐 다른 사람 고생시키냐. 예.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교관들은 조금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보니까 좀 많이 받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거 그냥 토마호크 가지고 다 부숴버리지 않겠냐? 그 뭐 GPS 얘기하지만 토마호크 가지고 그거를 공격 못하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는 뭐냐면 이게 작전을 수립하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종사들은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사일 공격만으로 토마호크만으로 되는 일인지 아닌지는 실제로 그것을 정말 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해보기 전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도 있지만 해봤냐? 그래서 성공한 전례가 있으면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두 단계 전략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냥 미사일 공격만 가지고서도 목표물을 파괴시키는 전략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전략을 수립하는 사람들의 그 역량이고 그 고려사항이지 이거를 그것만 가지고 돼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선례가 있으면은 또 납득이 가는데 그런 선례가 없으면은 뭐 입을 다물라 이런 식의 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생각해 보자면 예. 토마호크는 탄두가 1000파운드급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2000파운드급을 쏴야 되니까. 그렇죠. 그걸 쏘면 이제 그걸 파괴를 못 할 수도 있고. 네네. 그 다음에는 이걸 미사일을 파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쪽이 활주로가 또 비잖아요. 그렇죠. 그럼 둘 다 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자 보니 미사일이 좀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현실적인 고려들인데 네.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사실 그 작전에 소요되는 여러 현실적인 정보들이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 영화에서만 나오는 그 표면적인 걸 가지고서 이게 현실적이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전 아무튼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예. 토마호크는 1000파운드급이니까 그걸 쏘면은 이제 거기를 파괴를 못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죠. 예. 그다음에 이제 루스터가 폭탄을 투하를 하는데 네네. 이 뒤에 그 레이저 유도를 못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지가 그냥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예. 맞출 수 있냐? 네. 그 이제 소위 매뉴얼로 이제 네. 수동으로 맞추는 건데요. 그 조종사들 출신들은 다 그럴 수 있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조금 어려울 뿐이지 훈련하면 가능한 거고 사실 일반적인 전투에서도 지상 공격할 때 고장나면 어떡할래? 그래도 폭탄 떨어뜨리고 올래면은 수동으로 조준해서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이게 아주 비현실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또 관심이 오게 많았어요. 왜 저런 식으로 설정을 할까? 그러니까 역시 이제 우리도 잘 아는 스타워즈라든지 이런 댐버스터 같은 그러한 선례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식의 스토리를 진행했을 때 성공한 영화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많이 참조했을 거라는 거죠. 예. 근데 실전에서는 그런 일 흔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장 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크게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매버릭하고 루스터가 네. 그 F-14를 탈취해서 네. 이제 이륙을 하는데 예. 이제 택시웨이에서 너무 짧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확 올라가야 되는데 예. 저게 가능하냐? 거기에 대해서만은 조금
약간 그 교관들이 만든 유튜브 중에서 이것만은 조금 약간 조금 호되게 지적하는 예. 말투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 워드 캐롤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F14 조종사였는데요. 예. 이 사람은 사실 탑건 이전에도 그런 유튜브를 꾸준히 만들어 오던 사람이에요. 주로 F14에 대해서. 근데 이 사람 얘기가 자기가 저 장면을 본 다음에 조금 납득이 안 갔다는 거죠. 예, 뭐냐면은 그 양력을 최대한 바꿔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날개를 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저기까지 갔다면 당연히 플랩을 최대한대로 내려야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게 자기는 굉장히 의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그 뭐라 그러죠? 그 오게티 예 그거라고 이제 지적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그 교수님 보시기에 저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은 난 F14게 그래픽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던데. 그래픽이냐? 예. 글쎄요. 뭔가 그 생긴 게 좀 뭔가 그래픽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바람 그 항공모함 살 적에도 예. 플랩 완전히 내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것도 예. 당연히 내려야 되는 건데 네. 그 그래픽으로 만들다 보니 뭐 실수를 해서 이걸 뭐 안 꺾었다든가. 근데 그건 아닌 게요. 예. 실제 그렇게 도장이 된 F14가 그 시어더 로즈벨트인가요? 그 항모 위에 이렇게 죽이 돼 있는 걸 실제로 영화 촬영할 때 그 실기를 찍은 사진이 존재합니다. 저 실제 비행기를 누가 우연히 그게 이제 뭐 전투기 조종사의 그 뭐 친척이었던 친구든 간에 그게 이제 탑건 2를 찍는 거인지는 몰랐던 상황인데 그게 뭐 2016년인가 17년도 사진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시어더 로즈벨트 항모 갑판에 F14가 있는데 마크가 보니까 미국 마크가 아니야. 근데 보니까 F14 크기의 진짜 비행기라는 거죠. 그거를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엔 실제 비행기를 사용한 건 현실적일 맞습니다. 수도 있겠네. 그 마지막에 그 착륙하던 항공모함이 루스벨트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왜 그 저기 갑판 승무원 등에 딱 VF에 154라고 나오거든요. 네네. 그게 11항모항공단 그 루스벨트에 탑재된 건데, 그러니까 거기 루스벨트에서 봤다 그러면은 뭐 오른말일 수도 있겠네.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와캐롤이 이렇게 잠깐 보여주는데 어떤 친구가 운이 좋게도 이 항모 위에 있던 F14를 찍었다고 사진으로. 근데 보니까는 영화에 나오는 그거였다는 거죠. 아 근데 저는 F14를 뭐 다 내버렸다 그래갖고 거기다 좀 엔진 노즐 봐도 확실히 A형에다가 잠깐 나와주면 기관포도 9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런 비행기가 지금 남아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뭔가 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것도 같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었는데 실제로 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어면 와캐롤 같은 사람은 F14를 굉장히 오래 조종한 사람인데 바로 그거부터 지적하고 들어갔을 거예요. 저거 실기하고 맞지 않은 뭔가 어색한 그래픽이다. 그럼 뭐 이런 때 어쨌든 뭐 아님 말고 마지막으로 우리 저 SE-57 그 저 제5세대 전투기 현실성이 있냐? 이건 사실 교관들이 그 전투기를 조종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추측에 머물 수밖에 없지만 자기네들이 배우고 훈련한 거에 따르면은 뭐 이렇게 과장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과소평가되지도 않게 그냥 무난한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실전 성능이 뭐 실제로 전투를 해봤을 때 저렇게밖에 안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해봐야 알죠 결국은. 그런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그 현실성 있게 재현된 것 같다는 평을 주고 있기는 합니다. 이거 일단 뭐 아무튼 눈에 보이는 범위 내에서 싸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일단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공중전에서 보여주는 그런 기교 같은 거 보면은요, 그걸 이제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때 보면 거기서 나오는 기동들 보면은 이렇게 뭐 과장되거나 무리가 있거나 자기네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적하는 덕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은 사실 저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기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교관들 사이에서도 의견들이 분분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가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지적을 합니다. 요즘 뭐 러시아제 무기 엉망인 거 보면 그래도 좀 떨어지는 것도 뭐 당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특히 저는 엔진이. 자 일단 뭐 이 정도 뭐 불리나게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그 저 전투 외의 이야기 중에 뭐 좀 그 더 사람들이 많이 의문을 갖는 부분이 있다. 라는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좀 해주시죠.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제 그 사람들의 비디오를 보기 전에 저도 이제 영화를
처음에 2번을 보고 예.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또 한 번을 봤는데 저도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보니까 저게 영화적으로 되게 잘 만든 영화고 예. 저기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면 이게 그냥 전쟁 영화가 아니고요. 인간들의 어떤 갈등이나 고뇌나 이런 걸 그린데도 상당히 많은 중점을 둔 영화다 보니까 전투 외적인, 전쟁 외적인 측면도 저는 상당히 잘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탑건 교관들은요, 이 전투 외적인 면에 대해서 조금은 불만스러운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살짝 놀랐는데 뭐 그거야 뭐 그거 재미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게 P-51이죠. 무스탕. 예, 머스탱을 정비하는 탐 크루즈 매버릭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처음에 나오기도 하지만 제일 마지막에도 나오잖아요. 제가 이거 보고 느낀 게 이 영화 편집한 사람이 대작을 보고서 대작을 염두에 두고서 편집을 하는 거라는 걸 저는 느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역사에 남는 대작 영화를 보시면은요, 그 영화의 특징들이 상징성이 강한 장면들이 제일 앞하고 제일 뒤가 같이 이렇게 나오는 형식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렇고 이 주인공 여기서 보면 이제 루스터하고 매버릭 간의 갈등 그런 거 이제 주 소재로 나오는데 인간 간의 이런 갈등들을 그 줄거리의 가운데 딱 두는 것도 그렇고요. 근데 의외로 탑건 교관들은 그 점에 굉장히 감동을 받더라고요. 예, 의외로 저게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저런 전투기 조종사 직업인으로서 저런 일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저것이 상당히 조금 힘든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에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의외로 이 인간적인 측면에 대해서 더 많이 이렇게 감동을 받고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그 지적 중에 하나가 이거였었습니다. P-51 머스탱이 나오는데 저도 그랬어요. 실존 인물인 탐 크루즈가 그걸 가지고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었는데 전투기 조종사가 아무리 탑건 스쿨의 교관이었다고 하지만 그 월급 가지고 저 사람이 저 비행기를 몰 수가 있나? 그런 생각하는데 그냥 영화니까 그러고 지나갔는데요. 탑건 교관들은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저 정도로 월급을 많이 안 받는데 어림도 없다. 어림도 없다. 예, 그런 거는 탑건 교관의 월급만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얘기고 아마 영화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매버릭의 부모가 유산을 좀 많이 물려줬던가 그러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다. 그 또 여자 얘기도 있잖아요. 예, 거기 보면은 요트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배를 그 보트가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그 영화에 보면은 파란색의 돛을 하나 펼치면서 애프터버너 그러는 장면도 나오는데 이 요트가 사실 그렇게 싼 배가 아니에요. 저도 미국에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렇게 거기가 그 웰밍턴이라고 그런 요트나 배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서 배를 모는 것도 배울 수 있는 강의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데 그게 싼 배가 아닙니다. 근데 거기다가 마지막에 보면은 그 여주인공 페니가 그 포쉐를 딱 그 은색 포쉐 앞에 딱 서서 주인공을 기다리잖아요. 그 교관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 여자도 교관 출신인데 탑건 일을 안 보신 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교관 출신이고 그 다음에는 나와서 그냥 공군기지 근처에서 해군기지겠죠. 여기서 카페를 하고 있는데 술집을 하고 있는 여잔데 저 수입 가지고 과연 요트와 포쉐를 소유할 수 있나? 근데 교관들은 거기에 많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 같아요. 저거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트와 포쉐를 소유한다. 그거는 조금 무리 있는 설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좀 돈 좀 많고 부자에게 영화가 멋있으니까 아무래도. 지지리 궁상이 이거 멋있었을까요? 그거야 이제 얼마든지 본인들만 나오니까 그거야 사실 개연성이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니죠. 자, 일단 이 정도 우리 탑건의 이모저모 전문가를 모시고 들어보는 탑건의 이모저모 2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